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 등비수열. 야, 제발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봐. 이 아름다운 사람들아. 알겠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 나가는 수열. 그러니까 얘를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어느 순간 n번째 항 특정 항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비를 영어로 뭐라 그래? R이라고 그러죠, R. 이렇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이렇게 곱해 나간다고. 맞지, 진영아? 그때 n번째 항을 찾는 게 제일 목적이라 그랬어. 다시, 수열에서는요, 일반 항과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선 일반 항 AN을 구해보자고. 그럼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구해요. A1, AN. AN은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나? 그치, n-1칸 차이 나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n-1칸 차이 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돼? n-1번. 그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라고. 알겠어? 이렇게 진짜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거라고. 잘 봐. 잘 들어봐. 야, 제발. 나 좀 바라봐. 확실히 이게 좀 더 길다. 응?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문제. 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대. 이렇게. 다시. again. 잘 봐. 등비수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 나가는 수열.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AN의 공식은 A 아래 n-1제곱이야. 이 첫째 항을 1을 생략해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억할 때는 A 아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A가 몇 번째 항이라고? 예빈아? 첫째 항. 담이래. 예원아? 미안해. 걔는 1학년인데. R은 무슨 비? 공비.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을 곱해주면 그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3이고 공비가 9인 그런 등비수열이 있대. 그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R의 n-1이라고. AR의 n-1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9가 3의 뭐야? 제곱수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3 곱하기 9는 3의 제곱에 전체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관찰하잖아요. 그럼 2라는 지수하고 n-1이라는 지수하고 서로 뭐 하고 있어 지금? 붙어 있죠. 지수가 서로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둘이? 곱하는 거라고. 그럼 2와 n-1을 곱하면 3 곱하기 3의 2n-2제곱이지. 2n-2제곱이라고. 근데 얘를 보니까 또 얘도 미시 3이고 얘도 미시 3이지. 똑같은 밑끼리 곱하기로 연결돼 있대요. 그럼 지수끼리 뭐 하는 거라고? 더하기. 지수법칙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3의 2n 1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9인 그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수를 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러니까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인 게 등비수열 일반항의 생김새예요. 다시
등비수열 일반항이 생김새는 지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 만약에 n에 관한 2차식이 왔으면 걔는 그 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근데 그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럼 얘는 지수가 얘들아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이 a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얘 첫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이거 얼마? 5. 공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야?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n의 무슨 수? n의 미수. n의 뭐라고? 미수. 그럼 여기서 보면 n이 여기 있잖아. 이 지수 n에 해당되는 밑이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공비는 얼마? 시작? 마이너스 2. 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어떤 일반항이 있다. 4에 아니 4 좋지 않아. 3에 3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야? 시작.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관찰했을 때 얘를 이렇게 보잖아. 너희들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걸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항은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1. 그럼 1 대입하면 4죠.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첫째 항 얼마? 81. 그럼 공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n의 뭐야? 미수. n의 미수는 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거 3은 n의 미수가 아니라 3n의 미수죠. 그러니까 n의 미수는 여기까지가 n의 미수라고. 그치?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공비 얼마? 27. 이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고. 뭐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이런 문제도 나온다. 잘 봐. 잘 봐. 야. 209쪽 보시면요. 얘가 필수 5번 봐봐. 그 곡선이라고 나와 있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인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건 할 수 있어. 잘 봐. 얘들아, 우리 내가 일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다? 우리 방정식하고요, 함수하고요, 부등식 있지? 이 세 개는 따로따로 독립된 단원이라 해서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원이라 그랬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잘 들어. 방정식을요, 함수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함수를 방정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요, 함수로 해석 또는 함수를 부등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필수 5번 같은 문제는 딱 이거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 해볼까? 그때 이 두 함수에 나는 뭘 찾고 싶냐면 교점을 찾고 싶어.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 뭘 찾고 싶다고? 두 함수에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고 싶다고.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냐? 얘네들을 연립하면 돼요. 잘 들어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잘 봐야 돼.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이거 모르면 수학도 못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흰색을 fx의 그래프라고 하고 노란색을 gx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지금 몇 점에서 만나? 둘이?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나는 이 점을 사람들은 교차하는 점, 그래서 교점 그러고,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 이 교점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요. 이 교점의 특징이 뭐냐면 두 함수가 서로 만난다는 건데, 그 말은 이 두 함수의 y값,
두 함수의 y값 있지. 두 함수의 y값이 이 점에서는 딱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 했을 때 x가 알파일 때의 f의 함수값, 그게 x 대신 알파 대입한 f 알파지. 그리고 gx의 x가 알파일 때 y값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g 알파잖아. 그게 서로 딱 같아지는 점이라고, 교점이. 됐어?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건 두 함수의 y값이 딱 같아져요. 그러면 이걸 착안해서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두 y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돼. 다시 뭐라고? 교점 x좌표는 두 y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잘 봐. 여기서 함수 fx하고 gx의 y값은 얘가 y값이고 얘가 y값이지. y는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 두 y값이 서로 뭐 하는 거? f와 g의 y값이 서로 딱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이 교점의 x좌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썼을 때 얘도 x에 대한 식, 얘도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x에 대한 무슨 식이 돼?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잘 들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x값 찾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을 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근이 교점의 세계에서는 x좌표랑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 교점이 한 개잖아, 지금처럼. 그럼 저 방정식의 실근도 몇 개일까? 한 개야. 근이 두 개잖아? 그럼 교점 몇 개 발생할까? x좌표가 두 개니까 두 개야. 근이 세 개면 x좌표 몇 개? 세 개니까 교점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하고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는 1:1 대응 같아요. 왜? 방정식에서의 근이 교점의 x좌표랑 같기 때문에. 근이 3개, 교점의 x좌표가 3개. 교점이 3개구나, 이렇게. 됐어?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두 함수의 y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거. 즉 fx equal gx는 방정식에서의 근으로 통해. 됐어? 응. 잘 들어봐. 그러니까 저걸 착안해서 필수 5번을 풀 수 있어요. 곡선이 있대. y는 이거 아니야. x 세제곱 마이너스 면이 3x 제곱이야? 마이너스 6x 더하기 5죠. 얘 3차함수야, 곡선. 얘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1차, 2차, 3차. 이거 하나 팁 줄게. 지금 그냥 알려줄게요. 얘들아,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양수일 때 이렇게 되지. 2차 함수는? 최우창에서 양수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잘 들어봐. 이게 다항함수의 성질이거든요. 1차 함수는 1차라서 직선이야. 2차 함수는 1차, 2차.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는 1차, 2차, 3차.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함수는 농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진짜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딥한 얘기는 수학2 미분 시간 때 해줄 거고, 어쨌든 얘 그림에 이딴 식으로 생겼어. 그냥 몰라도 돼. 미안해요. 그리고 이런 3차 함수와 y equal k라는 얘 무슨 함수야? 고1 때 배웠잖아. k가 상수잖아. y 값이 상수인 함수를 뭐라 그래? 상수함수라 그래. 상수함수는 얘들아 무슨 축과 평행하니? 이거 뭐야 이거? x축과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x축과 평행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그래서 교점 몇 개 발생할까? 3개야. 그래서 교점 x좌표도 몇 개일까? 3개야. 근데 몰라도 돼. 서로 다른 얘네 둘이 세 점에서 만난다고 애초에 줬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고? 얘랑 얘랑? 3점.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요놈의 y값하고, 잘 들어, 요놈의 y값이 서로 뭐 하도록 하니? 같도록 하는, 즉 얘네 둘이 연립한, 야, 잘 봐. 요놈 3참수의 y값, 상수함수의 y값, 걔네들이 뭐 하는 거?
같아지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x값 있죠? 그게 교점의 좌표라고. 정확히는 x좌표. 근데 교점이 몇 개래? 3개래. 그럼 이 방정식의 근도 몇 개여야 돼? 3개. 근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당연히 3개죠. 그럼 끝난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을 다룰 때 얘들아, 우변을 뭐로 만드니? 방정식 다룰 때? 0으로 만들죠. 그럼 k를 좌변으로 뭐 하면 돼? 이항시키면 돼요. 그럼 3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 3차 방정식에 3개의 근이 있는데 그 3근이 하필 등차 수열을 이룬대. 왜 x좌표, 교점 x좌표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죠. 미안해요. 등차가 아니라 등비야. 그럼 얘들아, 얘네 3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 3근이 뭔지 모르지. 그럼 하나를 A로 둬. 근데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하나씩 더 곱해지겠지. 그럼 두 번째 걸 A라고 두면 세 번째 건 뭐야? 제곱. 그치, 잘하네. 그럼 끝났어. 여기까지가 70% 풀이 끝. 그 다음에 마지막 풀이는 어떻게 장식하냐면 이 3차 방정식에 3근이 주어져 있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근 and 개수와의 relationship.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 기억나? 진영아? 세근의 합, 둘끼리의 곱의 합, 세끼리의 곱. 이거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 참고. 3차 방정식 보통 이렇게 쓰지. A0 아니고. 얘의 세근을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했을 때 세끼리의 곱, 둘끼리의 곱의 합. 둘끼리의 곱의 합은 얘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끼리의 곱이라고 해요. 나는 이거. 이 세 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세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항상 똑같아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어떻게 구했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로 구했죠.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다음 차항의 개수예요. 그리고 잘 봐. 둘끼리의 곱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했지. 그럼 여기서는 안 붙이고 시작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안 붙였으니까 얘는 뭐 할까? 붙이겠죠. 그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 다음은 안 붙이고 그 다음 붙이고. 그럼 얘는 안 붙이는 거니까 A분 항상 여기서 스타트해. A분의 C야. 세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분의 이거 뭐야? A분의 D예요. 벌써부터 지루하면 안 되는데. 세근? 아니 고기 근 말고 세근. 예계의 고기. 아 예언이 웃겨 죽겠네 진짜. 예언이에 대한 착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러는 게 너무 웃기는데 고기근이라고 하니까. 잘 봐. 어우 빵 터졌네요. 진영아, 얘 세근의 합 뭐라고? 뭐라? 아니 밖에 뭐 들렸는데? 아 밖에서 말하는 건가? 세근의 합 어떻게 해야 돼? 진영아 시작.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어? 3. 왜 이렇게 느려? 뭐 할 수 있잖아. 나랑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둘끼리의 곱의 합. 둘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곱하면 돼. 이게 그 유명한 스마일 공식이에요. 미안해요.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A제곱 R.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A 2개 R 3개죠. A 2개 R 3개라고.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걔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거분의 이거지. 뭐야? 그치. 그 다음에 세끼리의 곱. 얘네 3개 다 곱한 거. A 3개 R 3개죠.
그럼 A 3개, R 3개니까 AR이 세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지? 걔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야? K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K 마이너스. 그치. 그럼 끝났지 뭐. 끝났어. 쌤, 전 안 보이는데요? 아, 원래 안 보여. 근데 왜 끝났다고 하는 건가요? 내 맘이야. 진짜 끝났어. 야, K 구하래? 그럼 나보고 뭐 구하라는 얘기야? A와 R이지. 그럼 C 몇 개 필요해? 2개인데 하나밖에 없지. 그럼 무슨 뜻일까? 하나로도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확히는 얘네 둘 연립한 하나의 식으로 A 곱하기 R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문제 오류야 이거. 실제로 나오는지 봅시다. 얘네 둘이 연립해볼게. 잘 봐. 얘 다시 써볼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3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게도 좌변을 우리가 아까 필수문제 1번과 2번 그거 복습을 잘했으면 얘를 당연히 뭐로 끌어내고 싶어줘야 돼? A로 끌어내고 싶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A로 끌어내면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이 뭐야? 제곱일 거라고. 맞죠? 미안해, 거기까지 틀렸어? 아니지? 아, 뭐가 있길래 불었더니 어우. 얘는 뭐로 끌어내고 싶어줘야 돼? AR이 아니라 다시 공통인수가 뭐야? A 2개 R 하나지. A 2개에 R 하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로 끌어내면 1이죠. 여기서 A 2개 왜? A 2개 R 하나 뽑아버리면 뭐야? 얘는 몇 개 남아? R 2개 남지. 얘는 A 2개 R 하나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거든? 근데 연립 어떻게 하라 했어 내가?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이렇게 나누라 했지. 그럼 좌변끼리 나누면 disappear? 사라지잖아. A 하나 사라지고. 그럼 좌변을 관찰해보면 분모에 A 하나 R 하나 남고 분자에는 다 사라졌으니까 1이죠. 그럼 우변 봐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럼 분자끼리 같으면 분모끼리 같으면 되죠. 그럼 따라서 AR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끝났지.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그럼 K에서 5 뺀 게 마이너스 8이래. K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됐어? 한결같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흥미가 없을까? 6번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거든? 야, 정사각형 뭔지 알지? 정사각형이 뭐야? 얘들아 나 놀리지 말고. 이건 마름모잖아. 이런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죠.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건 마름모라 그러고 네 각도 뭐 해야 돼? 같은 90도 이런 정사각형이 있대. 근데 이 정사각형이 한 변 길이가 20이래요. 그때 내가 여기 이 정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들어. 이 변이 4개지 지금. 야 이것만 하고 쉴 테니까 잘 봐. 변이 4개잖아. 그거에 가까이 변에 중점 중점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이 길이 다 같다고. 그 다음에 그 중점끼리 연결시켜. 이렇게. 그럼 이 중점끼리 연결시킨 이 초록색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일까?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한 변 길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 야, 얘랑 같지? 근데 여기 몇 도라고 여기? 왜?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몇 대 몇이니? 1 루트 2지.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그럼 10의 루트 2가 이 길이죠. 그럼 얘가 얼마야? 10 루트 2거든요. 근데 난 이랬으면 좋겠어. 잘 봐. 이 초록색 사각형하고 바깥쪽 흰색은 서로 무슨 의미니? 닮음인 거 보여요? 도형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45도 회전하면 얘를 축소시키면 이 초록색이 되잖아. 그럼 닮음이는 대응변의 길이에 비니까 이거 대 이거죠. 그럼 10 루트 2 대 얼마라고? 20이지. 그럼 몇 대 몇이니? 이거죠. 얘 제곱해봐. 그럼 제곱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봐. 하나를 2로 나눌게. 2로 나눠도 되지.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는요, 바깥쪽 요 놈의 2분의 루트 2예요 1대 2분의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얘의 2분의 루트 2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된다고?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시켜서 만든 이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그 중점을 기준으로 한, 중점이 찍힌 사각형의 한 변 길이의 2분의 루트 2 곱하면 된다고.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에 다시 중점, 이 초록색 사각형 중점을 찍어서 만들었어. 그럼 얘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인데 얘 한 변 길이는 이 변 길이에 뭘 곱하면 된다고? 2분의 루트 2 곱하면 얼마야? 2분의 루트 2 곱하면 5 곱하기 2니까 10이죠. 그럼 얘가 10이라고. 이렇게 쭉쭉쭉 만든대요. 근데 야, 이 한 변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면 요놈, 이 한 변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면 요놈. 그러면 한 변 길이, 이 각각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등비수열을 이루죠. 어떤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2분의 루트 2. 왜 2분의 루트 2씩 곱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을 뭐라 그랬냐면 바깥쪽 사각형 말고 이 바깥쪽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이 초록색 사각형의 내변 길이를 첫째 항으로 갖는 그런 수열이래. 근데 이 내변 길이는 한 변 길이 10루트의 몇 배야? 4배죠. 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둘레의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를 항으로 갖는 그런 수열이라고. 그럼 10루트 2, 10루트 2, 10루트 2, 10루트 2니까 몇 루트 2야? 40루트 2. 근데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얼마야? 40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들아, 애초에 요놈 노란색 변의 한 변 길이는 초록색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곱한 거니까 둘레의 길이도 요놈에서 2분의 루트 2 곱하면 이 두 번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세 번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다 뭐 곱하면 된다고? 2분의 루트 2. 그럼 몇 루트 2야? 20 루트 2죠. 이렇게 쭉쭉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따위로 생긴 수열의 모습은 첫째 항이 40 루트 2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루트인 등비수열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수열에 무슨 항을 작성할 수 있어?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 근데 A가 얼마라고? 곱하기 R이 뭐라고? 그거의 n-1제곱이라고. 근데 여기서 뭐 구하래? A 12. 12번째 사각형의 둘레 길이? 그럼 여기다 n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12. 야. 여기 12 대입해. 얘 얼마가 돼? 11이 되죠. 얼마가 된다고? 11. 근데 2분의 루트 2의 11제곱이지. 맞죠? 그러면 분수꼴의 전체 지수는 분모 분자 각각 지수에 얹을 수 있는 거 기억나? 그럼 2의 11제곱분의 루트 2의 11제곱이지. A12는 잘 들어. 분모 2의 11제곱 맞지? 분자 얘랑 얘랑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40 루트 2에다가 루트 2의 몇 제곱? 11제곱이라고.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얘 분모하고 40 루트 2만 봐. 일단 이 11개 아니 이렇게 보지 마. 얘부터 처리하세요. 얘부터. 얘들아 루트 2의 11제곱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잘 봐. 야, 이 루트 2도 얘랑 얘랑 밑이 같죠? 그럼 얘는 루트 2의 1제곱이고 얘는 루트 2의 11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루트 2의 몇 제곱이야? 12제곱이지. 쉬는 시간 더 줄게. 이거죠. 근데 얘는 우리 기억나? 지수 시간에 했던 거? 루트 2를 분수지수로 바꾸면 2의 몇 제곱이야?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거의 12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2의 6제곱이라고. 얘가 얼마라고? 근데 40은 8, 5, 40이니까 소인수분해하면 이거지. 그럼 위에 2가 몇 개 있어? 밑에 2 몇 개 있어? 그럼 11개, 9개, 9개 사라져서 이 밑에 몇 개 남아? 2개 남죠? 그럼 얘는 얼마야? 위에 뭐만 남아? 그래서 답 얼마? 4분의 5라고. 됐어? 필수 문제 하나 남았는데 7번 보시면요, 이거 풀기 전에 이거 하나 복습하고 들어갈까? 등비수열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 나가는 수열. 그런 등비수열에 일반항 AN은요, 이건 그냥 외워. 그럼 다 풀려. AN은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야. 맞지? 그때 A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항? 첫째 항. R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공통된 비율 공비예요. 그럼 그걸 착안해서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저기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와. 모든 항이 일단 양수래. 그럼 공비가 음수일 수가 없죠. 공비가 음수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모든 항이 양수면 그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적분 때 나와 이거. 진동한다 그래. 발산. 할 자신 있어? 난 관계 있게 널 뜯어 맡길 거야. 어쨌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는 건 곱해지는 수가, 즉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A6 이런 조건을 줬네. 6번째 항이요, 3번째 항에다가 64를 곱한 거래.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가 문제거든요. 분수꼴이래. A3 곱하기 A5분의
A2 곱하기 A8. 그럼 여기서 멈칫하지. 얘 어떻게 구해? 그거에 맞는 특효약이 그냥 이거야. 잘 봐. 첫 번째 요놈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6은 n 대신 뭘 대입한 거야? 6을 대입한 거지. 그럼 6을 대입하면 a 곱하기 r에 6-1이니까 a r에 몇 제곱이야? 5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r에 5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64는 그대로 써주고 이 a3 있지. n이 얼마일 때니? 3. 그럼 a r에 제곱이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눠볼까? AR의 제곱? 왜? AR의 제곱이 공동인수로 보이잖아. 그럼 삭제시키면 얘의 약분대 사라지죠. 얘는 A의 약분되고 밑에 R 2개, R 5개랑 만나서 R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얘가 좌변은 R 3개고요. 우변은 뭐만 남아? 64만 남아요. 그럼 세제곱해서 얘들아 64가 되는 실수는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래서 R이 얼마라는 거 알아? 4야. 근데 여기서 뭘 구하시오가 문제냐면 요놈이잖아요. 근데 첫 장을 몰라도 얘를 구할 수 있다. 왜? 만병통치약 요놈 때문에. 그냥 대입해. 해볼게. A3 n 대신 3 대입하면 AR의 제곱 곱하기 A5 n 대신 5 대입해 AR의 4제곱 2 대입해 AR A8 n 대신 8 대입해 얼마야? AR의 이거죠. 그럼 분모분자 약분시켜. AA 두 개 약분되고 위에 R 몇 개 있어? 밑에 R 몇 개 있어? 그럼 R 6개와 R 아니다. 위에 R 8개 있고 밑에 R 6개 있는데 약분되니까 R 몇 개만 남아? 2개만 남죠? 근데 R이 얼마라고? 그럼 얘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죠? 대입만 하면 끝나. 얘들아, 지금 우리 무슨 수열 배웠어? 등차와 등비수열 배웠죠? 등차 수열이 뭐였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 나갔죠? 등비수열은 뭐였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 나갔죠? 그때 우리 등차 수열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게 교과서에서 명시된 학습 목표야. 하나는 일반 항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뭘 구하는 거였어? 합.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먼저 구해봤죠. 그 다음에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합도 구할 수 있어야 된대요.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좀 빡치는 방법으로 구하거든. 근데 살짝만 빡치면 돼. 얘들아, 첫 장부터 일단 n항까지의 합을 S 뭐라 썼어? Sn. 그럼 등비수열은 얘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첫 장을 A라고 쓴다 했지. A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n번째 장까지 합이잖아. 근데 공비를 R이라 그러면 첫 번째 장이 A일 때 두 번째 장은 뭐예요? 여기다 R을 곱한 AR이지. 세 번째 장은 뭐야? 여기다 다시 뭐를 곱하면 돼? R. 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곱해 나가니까 얘는 R의 제곱이죠. 그럼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쭉쭉쭉 해서
n번장은 이거지. 근데 그 직전 항은 r을 한 번 나눠줬으니까, 그 r을 한 번 덜 곱했으니까 이거죠. 이걸 내가 구해볼게.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변과 우변이라 그러잖아요. 좌변과 우변에 공비를 한 번 곱할 거야. 뭘 곱할 거라고? 공비. 그럼 여기다 r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r 곱하기 sn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r을 전체적으로 곱한다는 얘기는 요놈에다가 r을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r을 곱해봐. 뭐야? ar이 되지. 그거를 얘랑 생김새가 같죠? ar을 여기다 쓴 게 아니라 한 칸 오른쪽으로 당겼었어. 그럼 이게 ar이지.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어떻게 돼? ar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r 곱하면 어떻게 돼? ar의 n-1제곱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하면 어떻게 돼? a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살짝 그래. 둘을 뺄 거야. 빼는데 얘는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sn에서 r 곱하기 sn을 빼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의 공통인수가 sn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보면 돼. 이거는 이거잖아. 그리고 우변끼리 빼면 사라지지. 이거 사라지잖아. 똑같은 거니까. 뭐만 남아? 위에 거는? 밑에 거는? 근데 빼는 건, 위에서 아래 빼는 건 얘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공통인수가 뭐야? a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첫 번장부터 n항까지 합이죠. 얘지. 그럼 양변 뭘로 나눠주면 돼? 1-r로 나눠주면 되는 거 보여? 그럼 따라서 sn은요 분수꼴이 된대요. 어떻게 분수꼴이냐?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거든? 얘가 그 유명한 교과서에서나 시중참고서에 들어있는 등비수열 SN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기 빡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렇게 해. 등비수열 SN은 일단 분수꼴이야. 뭐라고? 분수꼴. 등비수열 SN은 뭐라고? 분수로 구한다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써줄 거야. 뭘 써줄 거냐면 1-r, 1-r 이렇게 써줄 거야. 그 다음에 분자 아래 있죠. 이 n 있지. n을 그대로 지수로 올려주면 돼.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뭘? 첫째 항을 곱해주면 끝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하면 글문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첫째 항이 사래.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래. 그랬을 때 너희 보고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에 첫 번장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분수꼴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써줄 텐데 그게 뭐냐면 1-r, 1-r을 써줄 거야. 근데 r이라고 하는 건 무슨 비니? 공비죠.
그래서 1-R, 1-R 이렇게 써줘 일단. 그 다음에 분자 있지. 분자에 공비에다가 전체로 지수를 올려줄 건데 어떤 지수냐면 이 n. 이 n을 그대로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곱해주면 된다고? 첫째 항 4를 곱해주면 돼. 됐어? 그러니까 S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건 n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S10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분자의 지수만 얘랑 똑같이 뭐로 올리면 돼? 10으로 올리면 답이에요. 얘 계산하면 끝나. 그럼 계산해볼까? 얘 얼마니? 2분을 올라가면 얘랑 2가 곱해지지. 얘가 답이야. 이거 굳이 계산하지는 않겠지. 1024인데. 됐어? 그리고 너희 이거 알아요? 이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배우는 건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 분수의 성질이 뭔 줄 알아? 분수의 성질이 뭐냐면 분수가 이렇게 있잖아. 분모 분자라고 하잖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분수식이 뭐해? 성립하고 나눠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이게 그 아름다운 분수의 성질이에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등비수열 SN 그러면 무슨 꼴이라고? 분수꼴이고 분모분자에 1-R, 1-R 그 분자에 n의 지수를 올리고 이게 첫째 항 a 곱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얘도 분수니까 분수의 성질이 적용이 되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나와서 그래. 분모분자에 -1을 곱할 거야. 뭐라고? -1씩 곱할 거라고. 여기다가도 -1 여기다가도 -1을 곱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부호가 바뀌죠. R-1로. 그리고 -1을 여기다 곱해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SN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놈이 1보다 클 수 있어. 지금은 제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양수값 나왔잖아. 1-R.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거면 1-R 그러면 1-3이니까 음수 발생하니까 귀찮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가자고. 얘도 똑같아. 등비수열의 SN은 분수꼴인데 1-R, 1-R 또는 R-1, R-1이야. 다시 예를 들어서 S4를 구하시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분수꼴이고요. 1-1, 1-1을 써주거나 R-1, R-1을 써주면 되거든. 근데 그때는 R을 봐. R이 1보다 커, 작어? 크지? 그래서 R-1, R-1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공비에 요놈의 뭐를 올리냐? 지수를 올리는 거고 거기다가 뭐 곱하면 돼? 공비를 첫째 항을 곱해주면 돼. 근데 얘가 얼마야? 2분의 4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야? 81 빼기 1이니까 답 얼마야? 160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아, 그러니까 나 봐봐. 등비수열 SN은 분수꼴인데
분모에다가는 1-R, 분자도 1-R. 만약 공비가 1보다 크면 R-1. 분자의 공비의 지수에 S 오른쪽에 붙어있는 숫자를 지수로 올려. 그 다음에 그 전체에다가 첫 장을 곱해주기만 하면 끝이야. 됐지?